네, 이어서 김세라의 법률톡톡 시간입니다. 최근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만들어 놓은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화제였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여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형태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정말 본격적인 휴가철 너무 날씨가 더운데요. 정말 더워요. 변호사님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다음 주에 잠깐 갔다 올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법원 휴정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름 겨울에 이제 2주 동안 있는 휴정기여서 법원에 재판도 없고 해서 뭐 겸사겸사. 휴가 가기 딱 좋네요. 네. 근데 너무 더워요. 맞습니다. 요즘 진짜 어딜 가도 너무 더워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무실이나 집에 에어컨 틀고 있는 게 가장 좋은 피서가 아닌가 싶으면서 저희가 또 이제 민생 쿠폰, 회복 소비 쿠폰 받았잖아요. 네. 또 사용해야 되니까. 저 애들 것까지 다 받아서 그러니까요. 잘 쓰고 있습니다. 휴가 때 정말 쓰기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가서 얼마 전에 이제 가수 문가비 씨가 배우 정우성 씨의 아이를 미혼모로 출산한 것에 대해서 또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시영 씨가 지난 3월에 이혼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 8년 만에 이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전 남편 간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있는 상태였고, 네. 그리고 이혼하면서 이시영 씨가 키우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났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달 8일에 이시영 씨가 또 이제 놀라운 발표를 한 거죠. 네. SNS를 통해서 현재 저는 임신 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 남편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었고 그래서 배아를 생성을 해놓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전 배우자와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배아 냉동 보관 기간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네. 상대방, 그러니까 전 배우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이시영 씨는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네. 근데 또 얼마 뒤에 전 남편도 이 소식을 듣고 본인도 이혼은 했지만 아이에 대한 친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전 남편의 동의가 없이 이식한 이 배아라는 네. 게 좀 어떤 건지. 배아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란입니다. 네. 네, 수정란 중에서도 이제 생명윤리법 우리 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배아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로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이런 개념에 따르면 수정 후 8주까지의 수정란을 이제 배아라고 말하고 네. 어쨌든 지금 이시영 씨가 자궁에 이식받은 배아는 시험관으로 수정시킨 수정 직후의 배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배아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모두 제공되어서 수정된 것이고 이제 정자의 제공자인 아빠, 그러니까 이시영 씨의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자궁에 이식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시영 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한 게 네. 불법이 아니냐 이런 네네. 논란도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이식한 것은 동의 없이 해도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관 중이던 배아를 이식하는데 정자 제공자의 동의를 없이 했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닌데 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로 생명윤리법, 정확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때문인데요.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일단 임신 외의 목적으로는 배아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배아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해당 기증자 시술 대상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또 그 그렇죠. 사람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면 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고 배아를 생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것은 생성을 할 때만 네네. 서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식할 때는 또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음. 현행법에 따르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아 생성할 때 배우자가 동의했으면 나중에 이식을 할 때도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했을 때 동의를 했더라도 사후에 철회할 수 있겠죠. 네. 전 남편이 나중에 철회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뭐 이혼하면서 이제 배아를 이제 냉동 보관해놓고 뭐 여러 가지 아기도 키우고 이혼 때문에도 정신이 없었을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따로 보관 중인 배아에 대해서 뭐 처리를 생각하거나 합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거나 그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동의 철회를 명시적으로 했다면 전 네. 남편이 그랬다면 의료기관은 배아 이식을 하면 안 되고요. 의료기관이 동의 철회가 있는데도 배아 이식을 동의 안 받고 다시 동의 안 받고 한다면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예. 그렇게 되고 뭐 만약에 이제 전 남편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 안 했고 이시영 씨에 대해서만 우리 이혼하니까 배아 이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시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그랬다면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이시영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여지는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자녀를 낳기를 권리라는 기본권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침해당한 것이 되기 때문에 뭐 그 음. 부분에 대해서 이시영 씨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책임을 네. 물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안에서는 따로 동의 철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시영 씨가 동의받지 않고 배아 이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이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시영 씨가 배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이식 결정한 이유가 이제 이 배아를 폐기할 수 네.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그 심정이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로서. 네. 어쨌든 수정란이니까 되게 힘들게 시험관으로 얻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으로 이제 배아를 만들고 또 보관도 할 수 있어요. 네. 많은 난임 부부들이 시험관 시술로 임신을 시도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이제 생성된 배아를 보관해 두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난자도 왜 냉동 보관해 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네. 수정란, 배아도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 법상으로는 보관 기간이 무제한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법상으로는 보관 기간이 최대 5년이거든요. 5년. 네. 그래서 이 5년 내에 배아를 이식하지 않으면 이제 폐기되어야 해요. 연구 기간에 사용되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시영 씨도 이제 이혼을 막상 하고 나니까 배아를 이제 폐기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네. 어떻게 하겠냐 했을 때 이제 둘째 낳고 싶은 또 꿈도 있으셨다 하더라고요. 또 이왕이면은 아빠가 같은 이제 둘째를 네. 가질 거면 아빠가 같은 아이를 낳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힘들게 얻은 배아를 폐기한다 그거에 동의하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식을 시도했고 그래서 또 임신에 성공했고 그래서 이번 이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처음에는 이 전 남편이 뭐 동의를 하지 않았었지만 결국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네. 저희가 예전에도 뭐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생부와 친자 관계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예전에는 왜 그 김민희 씨랑 홍상수 씨 네.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두 사람 부부 관계는 인정되지 않지만 아이랑 홍상수 씨의 친자, 그러니까 네. 부자 관계는 법적으로 다 인정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일단 뭐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강력하게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이제 아빠와 자식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시영 씨 둘째 같은 경우는 이런 친생 추정이 발생하지 않죠. 이혼 후에 출산한 아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어나면 혼인 외자가 돼요. 혼인 외 출생자가 돼서 네. 이제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인지.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법적인 절차인데 생부가 그러니까 전 남편 씨가 이제 인지해도 돼요. 그 아이 태어나면 내가 인지해도 되고 혹은 자녀 또는 이시영 씨가 이제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인지를 하거나 인지 청구를 해서 인지 판결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이제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그 아빠와 아들 사이에 똑같이 부자 관계가 발생하고 생부에서 친부가 되는 겁니다. 법적인 친부가 돼서 네.
이제 뭐 자녀의 친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부양 책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키우는 쪽에서 아빠한테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고, 아빠도 아이를 보고 싶다면 면접 교섭을 청구해서 면접 교섭도 할 수 있고, 네. 둘 사이에 이제 그 친부 그 부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속 관계 또 똑같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지하지 않으면요. 인지하지 않으면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있더라도 네. 법적인 아버지는 없게 되는 거죠. 법적인 용어로는 생부는 있지만 친부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시영 씨가 단독으로 친권자가 되고 네. 이제 하겠죠.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혼 후의 배화, 이식과 관련한 논란 짚어봤습니다. 김사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